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강철한 TV는 또 이제 오랜만에 우리 이제는 말하련다 최하던 교수를 모시고 이 대한민국의 지금 선거철이니까 대통령 선거에 대한 탈북민의 생각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상상을 못했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한 엘리트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는지 남한 정치인 중에서 아마 이제 최하던 교수는 가장 최근에 넘어온 엘리트이기 때문에 이 북한 내부의 남한 정치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소식들을 오늘 좀 재미있게 듣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은 대한민국에 와서 지금 대통령 선거를 몇 번째 이제 합니까? 이제? 네, 제가 지금 이번에까지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네, 2017년에 제가 대한민국에 왔잖아요. 아, 17년. 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네. 네, 지금 현재 문재인 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때 제가 그 사실 대통령 선거 첫 선거였어요. 예. 그런데 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굉장히 북한에 있을 때 존경했습니다. 왜 존경했는가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을 취임해가지고 8.15 강복사를 했는데 그 연설에서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북한에서 다 들은 거예요? 예, 들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예, 그러니까 한국 방송을 저는 라디오가 있으니까 라디오를 들었구나. 예, 정상적으로 저는 듣습니다. 한국 방송을. 예, 그러면서 탁 들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그 뭐 여자가 대통령이 되고 정치를 하느라 그래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강복사를 탁 듣고 제가 완전히 감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강복사의 핵심이 뭔가 하니까 통일은 대박이다.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이 다 먼저 온 통일이다. 네, 그리고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 다 오시라. 다 오라. 네, 이런 연설을 하는데 제가 이게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 정말로 애국자구나. 정말로 훌륭한 정치가구나. 예. 내가 저 최하던 교수 말고도 네. 2018년도에 온 이제 평양에서 뭐 이 과학자도 온 친구들, 네. 또 평양에서 온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같이 말하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기가 평양의 젊은 대학생들 속에서 특히 이제 엘리트 계층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았다고 그래요. 나는 네. 이해가 안 됐는데 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통일에 대한 비전과 또 탈북자에 대한 이런 그 포용력 네. 그리고 이제 통일을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을 반대하고 그 체제를 빨리 없애려고 생각하는 북한의 엘리트 그룹들은 전부 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렇죠. 감탄할 네. 수밖에 감탄할 없는. 수밖에 없었죠. 네.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은 그 우리가 말하는 비리를 할 만한 그런 뭐라고 말해야 될까 이 표현을 그런 가설 환경이 아니죠. 환경이 전혀 없는 분인 거예요. 그분은 혼자 있으니까.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자녀가 있어야 비리라는 것도 하지 않아요. 뭐 자식들한테 뭐 돈을 많이 넘겨주기 위해서 뭐 부모가 자식들을 사랑하니까 비리 뭐 저지를 수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것도 전혀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모든 걸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우리 한반도의 번영과 통일과 민족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대통령 취임하고 그 8.15 강복사 연설하면서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연설을 한 분이 유일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또 한 분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존경한 분이었는데 대한민국에 2017년도 제가 착 와보니까 아니 글쎄 그 문재인 씨가 그 내가 그렇게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탄핵시키더라고요. 예. 굉장히 충격받았겠네요. 그때.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때 대통령 선거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홍준표 후보하고 예. 안철수가 나왔잖아요. 예, 등등 나왔죠. 근데 그때 누구 찍었습니까? 저는 당연히 홍준표 후보를 찍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북한에 있을 때는 한국 정치를 잘 모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좌파가 뭔지 우파가 뭔지. 그렇죠. 근데 어떤 기준 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기준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정치가 박근혜 여사님을 문재인 씨가 탄핵했기 때문에 나한테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더 무슨 뭐 생각할 것도 없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탄핵시켰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홍준표 후보를 찍었습니다. 그냥 네. 뭐 그냥 개인적인 판단인 거죠. 그다음 제가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또 이렇게 내가 그래도 좀 이렇게 또 뉴스를 보고 또 인터넷도 보니까 홍준표 후보가 그
검사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대한민국의 모래시계라는 드라마도 유명하더라고요. 그분을 원형으로 한 드라마인데 그래 굉장히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고 찍었는데 참 올해도 또 이분이 되시면 좋겠다 싶었는데 못 되시는 거. 못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뭐 홍준표 후보나 이제 윤석열 후보나 뭐 둘이 뭐 둘 중에 하나가 되면 누구든지 간에 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뭐 당원들의 투표나 국민들의 투표가 윤석열 후보로 정해졌으니까 지금은 어떤 후보를 지금? 그 뭐 당연히 윤석열 후보를 찍어야죠. 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이재명 후보라든지 네. 소위 이제 여당이라고 하는 네. 좌파 이런 사람들을 안 찍는 이유가 뭐예요? 우선 말하자면은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을 뽑은 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문재인을 뽑은 당이기 때문에 그 당에서 나오는 사람이 우선 첫째 마음에 들지 않는 거고. 네. 그리고 우선 또 두 번째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 동성애거든요. 동성애. 네. 그런데 이재명 씨는 이거를 지지해야 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동성애라는 거는 인류가 망하는 길이거든요. 이건 최악입니다. 어떻게 남자고 남자끼리 결혼하는 거를 승인하고 연애하는 거를 승인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또 혼인하는 걸 승인하고 이게 말도 안 되거든요. 이건 인류의 멸망이거든요.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이라면은 우리 대표님 아드님들이 있는데 며느리를 남자를 두시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지금 법적으로 지지해줘야 된다라고 이재명 씨가 말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어떻게 지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뭐 그거 말한 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우리 최하동 교수도 이제 경험을 했지만. 자, 북한에서 라디오를 한 편 듣는 게 목숨을 거는 거지만 그렇죠. 우리가 그걸 왜 듣습니까? 북한이 아무것도 알려 안 주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자유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전단지 북한에 뿌리고 있는데 전단지를 금지시키면 누가 좋아합니까? 북한 주민이 좋아합니까? 아니면 김정은이가 좋아합니까? 김정은이가 좋아하죠. 그렇죠. 네. 그 김정은이가 좋아하는 일을 이재명 씨가 앞장서 가지고 경기도에서 무슨 뭐 북한이 대포 쏘니까 그게 무서워가지고 대포 못 쏘게 하려고 전단 뿌리면 안 된다. 평화를 파기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아니 북한 대포 몇 발이 무서워가지고 벌벌 돌게 되면 그게 무슨 대통령입니까 그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문재인도 그렇지만 이재명이는 더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둘 다 지금 도찐개찐인데 뭐 서로 둘은 사이가 안 좋다고 그래요 또. 하지만 본질은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같은 연장선상에 지금 같이 서 있고 그리고 김정은과 한 패거리라는 얘기죠.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한 번도 비판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북한에서 이제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 남한 정치는 모르지만 한 번 딱 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탈북자 강제 북송 2명을 그렇죠. 사건 봤을 때 심정 어땠어요? 그때? 네, 저는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믿고 계신다는 게 제가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문재인 씨가 배를 타고 넘어온 2명의 청년들을 그 20대 초반의 청년들인데 북송시켰거든요. 네. 근데 북송시킨 이유가 뭐인가? 살인자들이다. 살인자. 네. 그러면은 살인자들이라는 게 어떻게 살인자냐 하니까 같이 배를 타고 오던 사람들을 16명을 죽이고 왔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될 수 있어요? 2명이 16명을 어떻게 죽입니까? 그리고 이제 네. 문제는 뭐냐면 그 배 안에 피가 다 묻어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그 대한민국 법원에서 배를 이제 압수해가지고 DNA 검사를 다 하게 되면 몇 사람의 피가 묻어 있는지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배에다가 그 소독약을 치고 그다음 불살라 버렸대요,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중고 인멸을 하고 북한의 보위부가 살인자라고 하니까 북한의 보위부를 말을 믿고 이 두 사람을 이제 북한에 보냈는데 이거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고 국제 유엔 난민 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고 유엔 헌장에 고문과 박해의 위협이 있는 곳으로 사람을 보내지 못하도록 유엔이 규정을 했는데 유엔 헌장을 지금 짓밟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왜 거짓말인가면요. 제가 북한 보위부가 이 두 청년이 살인자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두 청년은 배를 타고 대한민국에 왔는데 그 북한에서 이 두 청년이 사람을 죽였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같이 사는 동네에서는 알지도 못하더라고요.
북한 보위부가 그렇게 말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정은이가 제일 골이 아파하는 게 탈북자 문제입니다. 그렇지. 김정은이가 이 탈북자들을 막지 못하면은 자기의 독재 체제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북한의 전 지역들에서 탈북자 소탕 대회라는 것을 열었거든요. 수백만의 주민들이 광장에 모여서 민족 반역자, 인간 쓰레기, 대역적 탈북자 새끼들을 찢어 죽여라 하고 이런 탈북자 소탕 대회라는 걸 전 지역들에서 여러 차례 걸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그렇게 탈북자 문제에 불안한 거예요. 자, 이제 뭐 대선이 이제 100일 남았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문재인 정권 비슷한 것들이 한 번 더 갈 경우에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거의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최하동 교수는 어떻게 봐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지금 현 정부와 같은 것이 다시 한 번만 더 이어진다면은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은 말도 안 되는 망자에 들어서겠구나. 지금도 사실 망자죠. 지금 대한민국이 문재인 대통령 전까지 쭉 흘러오면서 그 국가 부채가 600조 뭐 60조로 했나요? 600조로 했나요? 600조.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지금 요 4년여간에 400조가 늘었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조 시대.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망조입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런 똑같은 현 정부와 같은 것이 다시 한번 이어진다면은 이 대한민국은 진짜 망할 망자에 들어서 지금 현재 들어서고 있는데 완전히 그 권투로 말하기라면은 너카도 탁 먹고 샘새기를 당한다 하잖아요. 예, 우리 저기 뭐 대한민국이. 자연 부국이었던 베네수엘라가 지금 뭐 저 차베스하고 이제 마두로 두 사람이 지금 이어지면서 아예 나라가 폭망해가지고 완전 온 나라가 거지가 됐어요. 응? 근데 대한민국은 뭐 자연이 무슨 뭐 지하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자원의 나라인데 그 사람에게 자유를 빼앗고 거의 공산당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우리 북한에서 온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최하동 교수의 생각이 저는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의 생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최하동 교수가 목회자가 될 꿈을 가지고 있고 북한에 복음을 전하는 또 북한에 가서 많은 북한인들에게 김일성의 신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는 그런 통일의 요건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많은 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최하동 교수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